그래서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를 먼저 해보시고 저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다른 오픈마켓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면 네. 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외부, 그러니까 팔로워가 아닌 분들한테 노출을 시켜줘. 그 매출이, 공동구매 매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는 인스타마켓으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의 저자이신 권소영 해피판다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셀프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두 아이의 엄마이고요. 그리고 경단녀 7년 차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된 해피판다 스토리라고 하는 계정으로 지금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를 교육을 하고 있는 권소영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보통은 그냥 뭔가 이렇게 소통하기 위한 그렇죠. 아니면 맛집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직장인의 네. 월급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정말인지 좀 궁금해요. 이거 그냥 네. 거짓말 아닌가. 네. 그래서 인스타 공동구매라는 걸 통해서 네. 최고 매출하고 네. 순이익이 어느 정도 좀 되셨었는지 한 달 네. 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저의 책에도 이제 제가 나와 있다시피 일단은 매출 한 1,500 정도를 찍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450만 원 정도를 이제 번 게 제가 제일 최고의 이제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1,500, 순이익 450 하면 사실 월 450 순이익을 남겼다고 웬만한 직장인분들 그쵸. 연봉으로 치면 그래도 한 6천만 원, 뭐 6,500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세금 떼고 나면 그러네요.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게 언제나 그렇게 최고로 나온 건 그쵸, 아니겠지만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한 6개월 정도 이게 내가 했다고 하면 그럼 네. 6개월 정도 평균으로 했을 때는 좀 순이익이나 매출이 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0 이상은 항상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정말 이게 직업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부업으로 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을 덜 써서 덜 가져간다고 하면 참 그쵸.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공동구매라는 네. 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어떤 공동구매 혹은 물건을 온라인으로 산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쇼핑몰 네. 뭐 이런 곳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인스타 마켓을 이용해서 내가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전용 몰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인스타그램은 어떤 좀 장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인스타그램 내에서의 그 공동구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요런 이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오픈 마켓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오픈 마켓과 그리고 우리 그 공동구매는 폐쇄 몰? 요렇게 일단은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픈 마켓에서는요, 대부분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폐쇄몰이기 때문에 특정 다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팔로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특정 다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에서 상품 등록 사실 우리 덕현님도 이제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검색어를 쳤을 때 거기서 그 노출되는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순서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혹시? 보통은 뭐 유명하시거나 많이 올리거나 하시는 분이 앞 페이지에 나오고 맞아요. 한 몇십 페이지 뒤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 알고리즘 순서가요. 첫 번째로는 일단 판매량, 그리고 이제 리뷰,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 순서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매량이 없어. 그런 상태에서 그냥 상품만 올렸어. 그러면 우리 노출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어디인가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상위 노출을 하려면 판매도 되기 전에 우리는 뭘 할까요?
글쎄 뭐 홍보도 좀 하고. 그렇죠. 그 홍보를 하는데 예. 거기서 그 홍보 비용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좀 유료로 이제 홍보를 해야지 좀 위로 올라가는 파워링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파워링크가 네. 이제 그 광고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광고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매출이 사실 일어나야지 이제 광고도 쓰고 이런 게 좋은데 오픈마켓에서는 일단 상위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광고성 그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출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먼저 지출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광고를 통해서 한 번도 진행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느냐는 일단 폐쇄몰이에요. 이미 우리 그 소통을 하시는 분들, 인친들 위주로 이렇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셀러분이 판매를 하면, 좀 괜찮은 상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오픈마켓이랑 이제 폐쇄몰 저희 공동구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광고 비용이 먼저 발생을 하냐 안 하느냐 그 광고 비용 유무에 따라서 네. 이렇게 또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고 비용을 태우지 않더라도 또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마켓에서 뭐냐면요. 네. 우리 카테고리 매니저 그 MD님을 잘 만나셔야 돼요. 그 MD님은 사실 이제 그 플랫폼에서 네. 그 셀러분들, 그 업체분들을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MD분은요 어떤 좋은 점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은 이 업체를 위해 해줄 수 있다. 그쵸. 이 조금만 더 건드려주면 업체가 그 매출이 팡 터지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위 노출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때에 이제 그 MD가, 직접 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수수료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이제 오픈 마켓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그 MD를 만나려고 해요. 아주 잘 보여서 좀. 그렇죠. 잘 좀 맞습니다. 도와주시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MD분들이랑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업체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렇죠. 맞습니다. 다들 제 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MD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올려주지 않더라도 네. 알아서 판매가 일단 잘 되시는 업체분들 위주로 이제 선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판매를 좀 잘 일단 해야 되고 또 MD분들이 인센티브 어쨌든 그런 평가 항목에 네. 광고를 이제 이 셀러분들이 얼마나 태우셨나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광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매출적인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업체분들을 컨택을 하게 되죠. 회사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또 회사의 이득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도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건도 잘 팔려야 되고 맞아요. 우리 쪽에 광고도 좀 그렇죠. 써야 되고 맞습니다. 윈윈 구조가 되다 보니까 나는 네.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정말 이런 신생업체는 거의 되기가 어렵겠네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마켓은 조금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일단 업체 담당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셀러니까 업체 담당자는 저희랑 계속 컨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윈윈 해야 되잖아요. 이 업체 분이 어떻게 이 상품을 만들었고 어떤 셀링 포인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전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MD님이랑 연락이 안 돼? 여기는 셀러분이랑 연락이 안 돼?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락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판매를 견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픈마켓, 아까 말씀하셨던 쿠팡, 티몬, 네이버, 이런 그 시스템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혹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른가요? 다 다릅니다. 아, 다 다른가요? 다 달라서 그 솔루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네. 물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한 번에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쫙 이렇게 뿌려지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고, 정말 다 노가다로 하시는 업체분들도 있으세요. 뭔가 상품 등록을 하더라도 네. 그냥 복붙이 안 되고 네, 다 다 다르게. 달라요. 근데 어쨌든 대충의 포맷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 다릅니다, 일단. 다들 그 개발자 분들이 다 네. 이제 다르고, 이제 뭐 UI, UX 이런 디자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시스템을 또 숙지해야 된다는 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스타그램은 우리 셀러분이 알아서 또 인스타그램에 잘 맞춰서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인스타그램 공동구매가 사실 더 쉬워요. 그래서 쉽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를 먼저 해보시고 저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다른 오픈마켓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네. 오픈마켓이라는 곳은 이제 네. 아무래도 경쟁자도 많고 상위 노출 그렇죠.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맞아요. 상위 노출이 중요한데 우리 같은 신생 업체는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안 된다. 맞아요. MD 분하고 친해지면 되는데 그런 분들은 나 같은 업체를 처음에 만나주기가 어렵다. 네,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스타그램처럼 이제 나와 관계가 있는 분들이 숫자는 처음엔 많지 않더라도 그런 나한테 좀 애정이 있는 분들에게 나에 맞는 방식으로 광고비 없이 할 수 있는 인스타가 그쵸. 장점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인스타마켓이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들어보면은 네.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노출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 인스타그램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런 물건 같이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구매해 보시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제 하시다시피 불특정 다수한테 먼저 이렇게 막 보여지는 형태는 사실 아니에요. 그 게시물을 일단 올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 팔로워 분들한테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게시물을 우리 팔로워 분들이 관심 있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표가 일단 좋아요. 저장. 그리고 그 뭐 공유, 그리고 댓글, 요런 것들, 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인게이지먼트가 높아지면 네. 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외부, 그러니까 팔로워가 아닌 분들한테 노출을 시켜줘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내 팔로워 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잘 해야 네. 이것도 인게이지먼트가 상승을 해서 팔로우되지 않은 분들이랑 같이 이제 더 노출이 되고 이분들이 또 유입이 돼서 구매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오픈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MD분을 통해서 뭔가 확 상승을 한다거나 광고비를 태워서 한다면 이거는 평소에 관리된 나하고 그렇죠. 친한 찐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게시물 좋아하냐에 따라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 분들에게도 갈 수도 있다. 당연하죠. 홍보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비를 태우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인스타그램, 그 광고 같은 경우는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네. 우리가 그 인스타그램 사실 이제 메타 네. 쪽이잖아요. 그래서 메타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뾰족합니다. 근데 이 광고를 진행을 하실 때 A/B 테스트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광고적인 용어인데 네. A 안과 B 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이 AI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이 학습이 되는데 우리는 공구를 진행하는 기간이 한 3일에서 4일밖에 안 돼요. 일주일 이상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상시로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특정한 시기에만 그렇죠. 저렴하게 파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구? 뭐 오늘 안 사도 되겠네. 일단 그렇죠. 하던데.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동구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A/B 테스트 기간이 3, 4일 정도는 되다 보니까 최소 일주일 정도는 광고를 돌려야 그 정도 이제 효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동구매는 3, 4일이라고 하는 그 특정 기간에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광고가 제대로 돌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 많이들 광고도 하시기는 하세요. 이제 10만 팔로워 분들, 뭐 100만 팔로워 분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1만 팔로워 이하이신 그런 초보이신 분들은 그냥 광고
하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인치님들한테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우리 인치님들이 나를 위해서 또 홍보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고마움을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스타마켓으로 물품을 잘 판매하기 위해서는 들어보면은 네. 초반에 인스타 찐팬분들이 그렇죠. 적극적인 활동을 네.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렇죠. 공유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고 찐팬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맞아요. 그게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첫 장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꾸소콘이라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제 이제 인스타그램에 가서도 맨날 꾸소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꾸소콘이라고 하면 뭘까요? 글쎄요, 꾸준하게. 그렇죠, 맞아요.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소통을 하고. 맞아요.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비단 인스타그램뿐만 아니에요. 다른 뭐 SNS를 하시던 모든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단 이 꾸소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늘리는데도 성장하는데도 너무 좋고요. 수익화를 할 때에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꾸는 꾸준하게, 소는 소통. 그리고 콘은 나와 맞는 그 컨텐츠를 잘 발굴을 하셔서 그 인스타 계정에 이제 올려주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하게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한 번에 막 몰아서 올리고 한 며칠 쉬었다 올리고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피드 같은 거, 게시물 같은 경우도 올릴 때에는 하루에 저는 사실 적어도 3번씩 올렸거든요. 하루 3번? 네, 아침, 점심, 오후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하루에 하나 막 이렇게 올려도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점심, 오후, 이제 저녁 이런 식으로 3번씩 올렸었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고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 하는 거를 보여주면 저희 수강생분 중에 업체랑 전속 계약을 맺으신 분이 계세요. 업체라는 거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 그쵸. 뭐 유통 판매를 하시는 그런 업체에 이제 전속 계약이 돼서 계속 이거를 판매할 수 있게끔 그 특정 셀러분들만 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피드를 몇 개 올려볼게요. 글쎄요, 한 5개 올리나요? 5개 이상씩 올렸어요. 그러면 막 정말 몇 시간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재밌대요. 그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하면서 어쨌든 그 대부분 그 이제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냥 바로 결혼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돈이 벌려? 신기하다. 너무 재밌어. 이래서 계속 꾸준하게 이제 하루에 뭐 7개씩만 올리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업체한테 어쨌든 잘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왜 나는 매출도 잘 안 나온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난 당신의 성실성을 본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피드를 올렸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진심인 게 보였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였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하면 진짜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전속 계약을 맺으셨다고 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꾸준히 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샘플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는 유료로 사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행하는 그 객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샘플 받는 그 단가가 만약에 처음에는 한 3만 원 아래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10만 원 이상. 그리고 샘플도 한 개만 받는 게 아니고 2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하고 나중에는 원고비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샘플이라는 게 이런 물건을 공동구매로 하면 너가 판매를 해볼래요? 하고 한번 무료로 주는.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저렴한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샘플에 대해서 참 예민한데요. 업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우리가 만들 거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인스타 피드 그 게시물에서 1만 팔로워 아래는 대부분 한 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이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는 아니고 이게 기준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을 때에는 2개 피드 올리면 10만 원 드리겠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피드당 5만 원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1만 팔로워 아래는 5만 원의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하나 올린다고 쳐요. 네. 하루에 하나 올린다고 치고 4일 진행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벌써 4번이잖아요. 그쵸. 이 4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20만 원. 그래, 20만 원이에요. 샘플을 한 번 주시고, 어쨌든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그쵸. 셀러분들이. 그래서 20만 원의 가치 이상의 그 샘플비보다 더 많은 가치를 사실 뽑아내고 있는데, 샘플조차도 유료로 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랑은 네. 하지 말라고 유료로 말씀드려요. 샘플을 사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 그 홍보비를 피드 하나당 5만 원씩 주겠다.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것도 그러긴 하지만 일단은 유료로 샘플을 사서 네. 진행을 해달라라고 하시는 업체는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홍보의 가치를 네. 이제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업체분들은 그 무료로 샘플로 지급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사실 판매도 공동구매는요 효과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판매 그리고 2번째는 홍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콘텐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샘플 하나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이제 피드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내 팔로워 분들도 보시게 되고 네. 더 좋아지면은 팔로워 되지 않는 분들한테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홍보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매출이 얼마 나오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이 있었는데 네. 그 업체분께서 매출 얼마 안 나와도 괜찮다. 다음에 또 진행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인스타그램 내 공동구매는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홍보의 목적으로도 많이들 업체들도 진행을 하고 계신다. 그럼 매출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도 우리 물건을 알리고 그쵸. 우리 이런 회사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팔긴 팔아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대표님 네. 이 시스템이 그러면은 업체에게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가습기를 팔아달라라고 받았어요. 네. 무료로 받았단 말이죠. 샘플을. 그럼 제가 4일 동안 진행하는데 하루에 하나씩 PD를 작성을 하면 그거 하나당 5만 원씩 저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그거는 나중에 원고비라고 해서 네. 따로 이제 정말 꾸준하게 하실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협의를 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근데 원고비는 처음부터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 컨텐츠를 많이 양산을 하고 좀 괜찮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원고비도 드릴 테니까 좀 해주시겠어요?가 되는 거예요. 대표님처럼 네. 꾸준히 판매도 잘 하시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업체 측에서도 처음에는 샘플만 무료로 주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잘 파시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원고비라고 해서 수고료 같은 거를 그렇죠. 전달을 하고 판매 매출에서도 또 이득을 가져가는. 맞습니다. 단계가 이렇게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서 이렇게 네. 또 뽑아져 나왔는데. 공동구매도 꾸준하게 해야 이제 비용을 또 받으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요, 판매가 늘 수밖에 없어요. 내가 1차를 만약에 했어요. 1차를 하고 내가 2번째 했을 때, 네. 저 이제 인친이에요, 만약에. 네. 근데 인친이 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2번째, 제가 1차하고 2차 했어요. 네. 3차 또 해요. 그러면은 자꾸 하네. 왜 자꾸 할까? 왜 이렇게 자꾸 하지? 그쵸? 네. 그럼 팔리나 보다. 잘 팔리니까 지금 그쵸, 맞아요. 계속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계속 사시면서 후기가 올라와요. 후기가 올라오고, 물론 이거 후기도 당연히 자발적으로 쓰시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후기가 올라오면서 계속 그 3차 공부, 4차 공부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게시물에 댓글들이 저번에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저번에 했는데 너무
또 사고 싶잖아. 근데 또 다른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이 찐으로 달려요. 네. 그렇게 되면 새로 유입되는 우리 덕현님 같은 경우는 나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 이거 맛있나 보다. 그쵸. 좋은가 보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규 팔로워분들이 또 유입이 돼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매출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역시 결국엔 인스타 활동이라는 건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꾸준하게 하시면서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소통은 뭔가요? 소통 어떻게 하는? 난 물건을 파는 입장인데 소통 어떻게 하지? 그쵸. 뭐 AS는 잘 됩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인스타그램 내에서 소통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일까요? 그냥 순수하게 이제 친목을 하는 친구와 인스타를 한다면 뭐 친구 사진 가서 야 너 참 멋있게 찍었구나 좋은데 여행 갔구나 댓글도 달아주고 그쵸. 나는 이번에 뭐 어디 갈 예정이다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좋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타 게시물을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댓글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이 처음 1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댓글 달았어. 그러면 덕현아 너 오늘 어디 가니? 그러면 오늘 어디 가서 이렇게 좋았구나 라고 이제 썼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난 어디 갔어 라고 이제 대댓글을 다실 거잖아. 그러면 내가 거기서 그래 오늘은 뭐 먹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댓글을 계속 이제 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왠지 내 사생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적으로 깊게. 그쵸. 그러면 우리가 DM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DM으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메시지로 얘기하자.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카톡 같은 겁니다. 네네. 그럼 우리가 진짜 친한 친구들 만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친한 친구랑 소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카톡하거나 문자로 막 얘기하고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전화도 하고 그렇죠. 전화하고 또 만나고 그렇죠. 맞습니다.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인스타그램도 어쨌든 사회 형성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SNS 그 약자가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인적 네트워킹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능이 SNS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다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냥 댓글 소통만 하면 그래. 그래. 그렇게 되고, 거기서 DM을 통해서 서로 또 알아가게 되잖아요. 서로 또 알아가게 되고, 야, 이거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명한테 이거 맨날 하고 있어. 너무 귀찮으니까 전화하자. 그럼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단계를 꼭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네. 그냥, 야, 너가 하니까 그냥 사야지. 너니까 그냥 이런 거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항상 댓글로 소통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떠나시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당연히 이제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여기 이제 인스타 인친들의 영향도 사실 저는 좀 더 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나면서 이제 나만의 찐팬들을 구축을 하고 거기서 신뢰감이 생기니까 공동구매하는 그 상품들도 너무 좋은 거 판매를 하는구나. 물론 이 상품을 우리가 소싱을 할 때는 그 눈이 필요하죠. 상품 보는 눈이 필요하죠. 좋은 상품이고 좀 잘 팔릴 수 있는 걸 봐야겠죠.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또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찐팬이 될 수 있는 그 단계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덕현님 뭘 잘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얘기하는 거 잘합니다. 저 부동산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동구매를 하려고는 왔어요, 인스타그램에. 저 또한 뭘 잘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일단은 저는 드는 생각이 꾸준하게 이제 피드를 올려야 된다, 글을 써야 된다고 하시는데,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이런 물건 판매하면 안 팔릴 텐데. 당연하죠. 많이 그러면은 뭐 평소에 하루에 3개씩 막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거 올려야 돼요? 일단은, 대부분 일상을 많이들 올리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운동 열심히 하는 다이어터야 라고 하면 운동하는 모습을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운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팔로워가 늘겠죠. 근데 대부분 육아맘 분들 같은 경우는 나 모르겠어, 그냥 일상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맞아요.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넣어주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내가 잘하는 게 없고 내가 이때까지 뭐 직장도 안 다녀봤고 뭐 그 직장을 다녔어도 이걸 여기다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육아랑 식품 위주로 진행을 하세요. 육아랑 식품. 근데 이게 처음에는 콘텐츠가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가장 쉬운 게 우리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거리 자체가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이 일상을 통해서 그 꾸준하게 올리시고 소통도 꾸준하게 하시면 그 매출이 공동구매 매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콘텐츠가 잡히면요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다이어터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은 계속 다이어터로서 계속 유지를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라고 치면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분을 계속 보았더니 계속 운동을 하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운동하고 막 찍고 몇 킬로 그쵸? 인증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 뭐 먹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식이요법을 했을까? 어떤 운동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게 됐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인친들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치님이 이런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그 식이요법을 어쨌든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약도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먹어봤대. 라고 하면 찾아봐요. 저 정도 하시는 분이 드셨으면은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효과가 있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거를 계속 드시는 모습, 건강기능 식품을 드시는 모습, 그리고 내가 만약에 뷰티라고 하면 내가 자꾸 바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피부가 좋아져. 그리고 그 다이어트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또 감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같이 꾸준하게 소통하고 이러면 누구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콘텐츠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남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촬영 사회나 뭐 부동산을 조금 잘 아니까 부동산 하세요. 막 그런 거를 평소에 막 여기 뭐 임장기 막 올리고 그쵸. 그거를 하루에 2-3번씩 꾸준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저는 이런 교육을 받았던 이 책을 읽었더니 참 도움이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 찐팬들을 어떤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나도 저 사람이 하는 걸 좀 하고 싶다.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라면 육아나 어떤 식품 쪽에 가장 쉬운 진입장벽이 낮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 1만 팔로워 아래이신 그러니까 1만 팔로워까지 성장을 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판매하다가 만약에 이제 뭔가 콘텐츠 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빨리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만 전에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히 소통하고 일상 올려도 노출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1만 팔로워 전에 한 8천 이제 이렇게 됐을 때에도 그냥 제 얼굴만 띡 올렸는데도 막 800씩 좋아요 800씩 되고 막 정말요? 뭐 900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많이 넘어가니까요 그 알고리즘이 좀 변하나 봐요. 그래서 그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1만 팔로워 이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요가 300도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1만이 넘었을 때의 알고리즘이 변했구나. 그 기준이 자체가 높아지는구나. 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1만 되시기 전에 빨리 어떤 것들을 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라고 많이 좀 찾아보시고 테스트를 또 해보시고 해보셔야 이렇게 더 성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그 운동하시는 분들 계정 그리고 뭐 무언가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계정 이런 것들은 되게
빨리 성장을 합니다. 일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에다가도 콘텐츠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음이 이제 5가지가 있어요. 뭘 내가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뭔지, 그리고 취미가 무엇인지, 뭐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조차도 답을 못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적어보시고, 그 주제거리가 나왔을 때, 그거를 통해서 내가 꾸준하게 발행할 수 있는 주제거리가 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뭐, 그냥 만약에 식품이야. 그러니까 그 내가 요리를 좋아해. 네. 그러면 뭐 난 가지볶음 만드는 것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뭐 돈가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올릴 수 있는 거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콘텐츠를 한 50개 정도는 내가 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옆에다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50개 정도? 네, 그게 콘텐츠가 됩니다. 50개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꾸준히 올리면서 소통을 해서 팬을 만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 사실. 네. 근데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 또 공동구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왜냐하면 이때까지 상품을 다 직접 소싱을 했고, 다 이제 체험단도 진행을 해서 바이럴 마케팅도 진행을 해서 이제 그런 판매를 또 늘렸기 때문에, 판다님은 좀 뭐가 다른데 우리랑? 이제 잘 타시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공동구매 플랫폼들이 많아요, 사실. 그 공동구매 플랫폼에서 보던 상품이 아닌데 어떻게 갖고 왔지? 이렇게 되게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공동구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을 처음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공동구매 교육 강사로서 이런 메리트, 내가 잘하는 게 이거네. 게 뭐구나. 네. 그래서 이것도 잘하는데 이건 더 잘하네. 네, 그렇게 된 케이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저 또한 나 잘하는 게 나 한 개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